포함해서 영어 공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수학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그리고 0.1% 아이들을 소개해 줄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0.1% 아이들, 전국에서 1등부터 80등 정도 하는 아이들을 소개해 줄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걔들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으로 마무리 강의할 거니까 기대하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습 수업 복습이 어떤 힘이 있을까? 이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인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중에도 공부 좀 잘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힘든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뭐의 차이가 날까를 가만히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 여기 있어요. 일반 학생과 우등생의 차이의 비밀이 뭐냐 하면 평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에 스터디코드라는 회사를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조남호 대표가 조사해 봤습니다. 여기 서울대생 3,121명, 이 초록색은요 서울대생 3,121명이 고등학교 때 했던 공부입니다. 빨간색은요 일반 학생 3만 명, 현재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현저한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평소 공부할 때 여러분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예습복습 중요하다, 예습복습 중요하다 하는데 정말 중요한가, 정말 중요한가,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대생 거의 대부분이 예습복습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일반 학생들은 거의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학교 수업 집중하느냐, 역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수업 시간 아이들 교실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엎드려 있습니다. 정말 갈대처럼 쓰러져 있는 그 교실에서 정말 뚝뚝뚝한과 같이 고개를 들고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상위권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다른 건 잘 못해도 수업 시간에 안 자는 걸로 유명했어요. 수업 시간에 정말 안 잤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안 자니까 도움받는 게 있더라고요. 무슨 도움이 있냐면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거의 대부분 엎드려 자는데 3명, 4명 고개 들고 있으면 엎드린 애들이 미워요, 좋아요? 밉죠. 선생님도 인간인지라. 고개 들고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그나마 어떤 마음이 있죠? 이뻐요. 뭔가 해주고 싶어. 그래서 진짜 그럴 수 있는 봤어요. 수업 한참 하다가 딱 쳐다보더니요, 야 여기 이거 중요하다, 알았지? 그리고 프린트물 3번째 장에 2번째 있는 거 이거 체크해라. 니들만 알고 있어야 돼? 뭐죠? 뭐 하겠다는 거 얘기예요? 그거를 시험에 내겠다는 얘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명, 4명 저를 포함해서 고개 들고 있는 친구들은 아싸 이거예요.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겠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요, 이게 정말 필요한 시간입니다. 수업 시간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잘 가르치는 학원 강사가 여러분 시험 대비해서 총정리를 해준다고 해도 문제는 누가 내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내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 하고 별표 친 게 시험에 나오는 거지 학원 선생님이 찍어주는 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언제든 오든 간에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졸지 마시고요, 수업 시간에 엎드리지 마시고요, 열심히 선생님 입에 나오는 말을 잘 듣고 필기하고 해야 될 시간이 지금이에요. 수업 집중, 이게 성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죠. 수업이 왜 중요하냐? 지금 얘기한 부분과 연결되는 건데요, 시험에 출제 소스가 수업에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 안에 뭐가 나올지가 다 들어있어요. 평소 공부할 때에도 별표 쳐라, 밑줄 그어라,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그 말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시험에 내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시험의 출제 소스가 수업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수업이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수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학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수업이 다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학습법 하면서
중요한 키워드가 4가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학습법의 중요한 키워드 4가지. 첫 번째 뭘까요? 오케이. 구분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하는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모르는 거 뭐 해줘야 되죠? 반복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해서요, 모르는 걸 반복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오케이. 컨닝했죠, 근데. 저를 만난 지 오래되셔서, 이해합니다. 그 마음은. 감사해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해가 설명돼야 됩니다. 마지막 4번째 키워드는 지금 얘기한 암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구분해서요, 모르는 거 반복해주고요,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암기해서 시험에 만점 맞는 거, 이게 학습법의 전부예요. 목표는 뭐냐 하면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암기하는 겁니다. 이걸 도와주는 게 뭘까? 결국은 이거예요.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게 예습 잘하는 거고요, 수업 잘 듣는 거예요. 예습 잘하고 수업 잘 들으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해한 거를 완벽하게 암기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 뭐냐 하면 복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습과 수업은 이해를 위한 거고요, 복습은 암기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복습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주면 그러면 완벽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학습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게 뭐냐? 바로 이 수업, 예습, 복습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완벽 이해와 완벽 암기는 철저한 예습과 복습을 통해 수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 수업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예습을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중요하다 말하는데 진짜 중요할까? 다른 거 안 하고 예습 복습만 잘해도 진짜 성적이 올라갈까? 그렇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감기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 이야기를 영상으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소리 안 나죠? 네. 잠깐만 기다려요. 한번 켜주세요. 가위바위보.
1학년 때만 해도 기훈군은 그다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아니었다. 역시 1학년 때는 중위권 정도에 머물렀다. 그런데 2, 3학년 성적은 상위권으로 올라섰다. 기훈군은 어떻게 공부하는 걸까? 중학교 때까지 축구를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해 공부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던 기훈군. 고등학생이 되어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성적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성적표를 받았을 때 성적이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옆에 친구가 와서는 나 너보다 잘 쳤어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는 좀 못 쳐서 있는데 옆에서 나보다 잘 쳤다고 좀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기분이 상하고 해서 2학년 때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려서 이런 기분 안 느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오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동기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안 되면 공부를 하기 힘들어요. 이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뭔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자극이 들어와야 공부를 시작하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분 나쁘게 한 친구 때문에 나 너보다 시험 잘 쳤어. 그 말 듣고 기분이 상해서 공부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선택한 공부 방법이 바로 철저한 예습과 복습이었죠. 어떤 식으로 예습과 복습을 했느냐? 먼저 강기훈 학생이 했던 예습의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예습은 주로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한다. 수업 하루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배워야 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다. 요즘처럼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이 진행될 때 모든 문제를 미리 풀어본다. 우선 보통 이런 여기에 있는 개념들은 읽고 제가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풀다 막히면 개념서를 같은 것도 펴서 그게 필요한 개념을 제가 다시 스스로 공부를 할 때도 있고 그냥 이렇게 도저히 좀 풀다가도 개념을 읽고도 풀다가도 모르겠으면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날 수업에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거나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열심히 듣는 편이죠. 제가 풀었을 때는 답이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옳다고 나와서 근데 답에는 기억, 니은, 디귿이 없어서 지금 어디서 잘못했는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기훈군에게 예습은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예습을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개념이 무엇인지, 수업 시간에 중점적으로 들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다. 예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훈군에게 생긴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수업 시간 역시 달라졌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좀 200점 이상이 되는 작은 점수가 좀 작게 나와야 되겠죠. 수업 내용을 전혀 모르고 들을 때와 달리 수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었고 이해력과 집중력 역시 높아졌다. 가로를 이렇게 했다. 요걸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특히 수학 과목의 경우 자신의 풀이 방법과 선생님의 풀이 방법을 비교해가며 들을 수 있어 더 효과적이다. 제가 예습을 할 땐 이렇게 풀었었거든요. 이 문제 제가 맨 처음 예습할 때 풀 때는 접선이 일치할 때는 두 곡선이 접해야만 접선이 일치할 수 있으니까 두 곡선의 판별식을 사용을 해서 관계식을 찾았어요. 선생님은 접선을 구해서 그 접선에서의 관계식을 구해서 이렇게 값을 찾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 풀이가 더 좋다고 생각을 했고 또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풀이도 있구나 해서 두 가지 풀이를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습을 안 했을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그 풀이 방식만 기억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선생님이 풀어주신 방법대로만 풀었죠. 그런데 예습을 하면 제가 푼 방식이 선생님하고 푼 방식하고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좀 여러 번 꽤 있기 때문에 저만의 방식을 이렇게도 가질 수 있고 선생님이 풀이 방식에서도 좋은 방법을 가질 수 있고 해서 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풀이 방식을 알게 되죠. 예습의 효과를 직접 느끼게 된 기훈군. 자율학습 시간 중 예습을 위한 시간을 따로 배분했다. 체계적으로 예습을 하다 보니
무작정 책을 붙들고 있을 때와는 확실히 달랐다. 여러분, 예습을 왜 하는 거냐? 예습의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하라면요,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예습입니다. 선행학습과 예습은 달라요. 선행학습은 미리 배우는 거고요. 예습은 수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수업을 잘 받는 게 목적인 사람은 예습을 하는 거고, 미리 배울 목적인 사람은 선행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행학습은 문제가 되는 게 미리 배웠으니까 수업에 집중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예습한 사람은 예습 과정에서 수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습을 하라고 하는 거죠. 예습을 하면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를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그러면 두 번째로 따라가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부족하니까 잘 들어야겠다. 수업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 미리 문제를 풀고 오면 내가 풀어온 풀이와 선생님의 풀이를 비교할 수 있죠. 그러면 훨씬 많은 효과, 내가 아는 것만이 아니고 몰랐던 것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리내 읽어보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내가 처음 만나는 개념들, 어려운 말들, 영어 단어들 찾아서 미리 준비해놓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질문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예습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됐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 궁금증이 생긴 거를 준비해서 수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해결을 못 해줄 수도 있잖아요. 뭐 할까요, 그러면? 질문하는 거죠. 이따가 다시 언급할 텐데 공신들의 공통된 공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질문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공신들이 가진 공부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질문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는 공신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왜 질문할 수밖에 없느냐? 예습하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게 있었거든요. 질문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다음 수업. 여러분의 수업 태도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요. 일단 수업하는 교실로 들어가 보면요, 거의 이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엎드려서 자는 분위기, 몇몇 친구들만 이렇게 깨서 공부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깨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가만히 보면 자세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허리를 펴고 똑바로 앉아있는 친구는 거의 없죠. 여러분,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있으면 병에 걸리는데 어떤 병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척추측만증이라는 병이 옵니다. 지금 대한민국 중고등학생의 거의 70~80%가 이 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척추가 휘어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이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가장 중요한 게 자세입니다. 운동이든 악기 연주든 무엇이든지 가장 중요한 게 자세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점 자세를 소개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이 자세를 기억하시고 좀 취했으면 좋겠다 싶은 만점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 허리 읽어봅시다. 네, 한번 해보십시오. 허리를 곧게 펴서 엉덩이를 의자 뒤에 바짝 붙입니다. 곧게 펴는 거예요. 두 번째, 후. 최대한 천천히 깊게 숨 쉰다. 최대한 천천히 깊은 숨을 복식호흡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눈에 힘을 주고 목표한 것을 바라본다. 눈에 힘을 주십시오. 눈에 힘을.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눈에 힘을 줍니다. 눈에 힘을 주고요, 목표한 것을 바라봅니다. 네 번째, 입은 다물고 혀는 입천장에 붙인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혀를 어디에 둘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입을 다물고 입천장에 혀를 붙이는 거예요. 기준을 정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알았죠? 이게 만점이에요. 이게. 이 자세를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업 듣다가 졸음이 온다. 수업 듣다가 딴 생각이 든다. 수업 듣다가 집중하지 못한다. 그때 그 순간에 이걸 기억하세요. 자세부터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자세부터. 허리 딱 펴고 엉덩이 붙이고 호흡을 정리하고 눈에 힘을 주고 입을 다물고 선생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져요. 목사님은 이걸 정말 자주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요, 설교 듣다가 좀, 요즘 목사님은 주일날은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거의 평신도 똑같이 앉아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설교할 때는 몰랐는데 앉아서 듣다 보니까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하는 방법이 이거 해요. 졸음이 오고 딴 생각이 들어오면요, 자세부터 바꿉니다. 효과가 있더라고요. 만점 자세 꼭 여러분 취하는 거 습관화 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샘플입니다. 이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듣는 거, 잘 듣는 겁니다. 자세를 바로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잘 들어야죠. 이승재 목사님 늘 하는 얘기 있죠? 뭐로 들어요?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들어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정말 여러분들이 배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나 진짜 지금 초콜릿 먹고 싶다. 한 명만 나와봐요. 예, 나와봐요. 자, 나와봐요. 거기 있으면 서봐요. 5개를 줄게요. 들어가면 다 먹는 거예요. 예. 잠깐만 더 뒤로. 오케이, 거기서. 실패. 맞습니다. 들어가시고. 나 모르겠다. 네, 오케이, 나오십시오. 예, 시작하십시오. 오케이. 예, 하나. 한 명만 더. 나오십시오. 시작. 네, 하십시오. 자, 2개 남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2명이 나오십시오. 2명. 2명이 나오십시오. 누구든지 상관없이 2명 나오십시오. 2명. 예, 2명 나오세요. 2명이 나오는데, 나오십시오. 한 사람은 통을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던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던지고 받는데 본인이 옮겨가면서 받을 수 있어요. 예. 예. 5, 3, 4. 야, 5개 다 들어갔습니다. 예. 하나 더 줄게요. 나눠 먹어야지. 예. 나눠 먹고요. 2명 더 나올래요? 2명 더. 먹고 싶은 사람 나오십시오. 예, 나오세요. 역시 똑같이 하십시오. 똑같이. 한 명은 던지고 한 명은 받고요. 예, 하나, 둘, 셋. 예,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제가 뭐 한 건지 알아요? 지금 뭐 한 거죠? 왜 지금 여러분 이거 던지기를 했던 걸까요? 첫 번째 던진 것과 두 번째 던진 것의 차이를 여러분 느끼시겠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그냥 던졌어요? 얘는 가만히 있었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자꾸 뭔가를 던져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지식들을 던져요. 선생님이 열심히 던지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내 지식의 통 안에 아무것도 안 담겨요. 어쩌다 하나 걸려요. 어쩌다 하나. 근데 두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이거를 받아 먹으려고 열심히 따라다녔죠. 그죠? 적극적으로 따라갔죠. 내가 적극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담기기 시작해요. 그죠? 여러분 공부가요. 다 같이 수업을 듣지만 똑같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면요. 그 시간 열심히 선생님 수업을 해도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담겨요. 그런데 예습하고 오늘 내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이거 나 이거 나 열심히 들을 거야. 막 따라가는 친구들은요. 수업 끝나면 담겨있는 게 많아요. 같은 수업이 아니에요. 다른 수업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습을 왜 하느냐? 수업에 왜 집중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듣기 5단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떤 단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엎드려 자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듣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이거예요. 멍하니 있어요. 그냥 멍하니. 세 번째부터 듣기 하나씩 걸려요. 뭐만 걸리냐 하면 재밌는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걸려요. 선택적 듣기예요. 네 번째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적극적으로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다섯 번째, 공감이 되기 시작해요. 정말 좋다. 멋지다. 재밌다. 이게 되는 거예요. 다 남기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수업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 열심히 듣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질문.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 생긴 궁금증들, 예습하다 생긴 궁금증도 있을 거고요. 수업 듣다 생긴 궁금증도 있을 거예요. 해결해야 돼요. 아까 말했죠. 공신들이 가진 정말 중요한 공부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질문이에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공신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질문인데, 저는 이제 고3 되면서부터 이런 다짐을 했어요. 내가 매 수업 시간마다 질문을 적어도 한 개는 반드시 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부터 질문하기 시작했거든요. 수업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으니까 뭐 간단하게 질문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시간이 안 되면 쉬는 시간에 선생님 찾아가잖아요. 네. 찾아가서 제가 뭐 갈 때는 또 음료수 같은 거 하나 들고 가서 선생님 뭐 저 요즘 고민도 있고 한데 이야기 막 해요. 그러면 질문한 거에 당연히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죠. 또 출제위원님한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힌트만 얻을 수 있고요. 선생님을 친해질 수가 있어요. 어머님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수행평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이지 않는 점수가 있습니다. 노력 점수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점수 매기실 때 이 학생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한다는 거는 선생님, 저 선생님한테 수업 열심히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가까워요. 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수업 듣다가 졸립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그냥 질문해요. 잠 깨기 위해서. 그럼 잠이 확 달아나거든요. 선생님께 질문하면은 관계 자체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친해지고,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학생이구나, 그러니까 기대 가져주시고, 그럼 저는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질문의 효과 세 가지 얘기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어떤 효과가 있죠? 첫 번째로 일단 첫 번째로 선생님과 친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친해지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수행평가 점수에 좋은 점수를 받게 돼요. 목사님도 종교 수업이 점수는 안 들어가지만 수업 정말 잘 듣는 친구들 있잖아요. 찾아와서 질문한 친구들 있잖아요. 이쁘더라고요. 점수를 줄 수 있다면 점수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 거의 대부분의 마음이 동일한 겁니다.
자주 찾아와서 자기 얘기하고 질문하고 친해지면 얘가 노력하는구나. 비록 지금 성적이 별로 안 좋아도 노력하고 공부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이뻐서 수행평가 점수를 잘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잠이 깨요. 질문하면 선생님이 일단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일단은 질문했으니까.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순간 선생님과 내가 눈이 마주치고요. 잠이 깨는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신들은 정말 공부하면서 질문이라는 것을 빼고 공신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는 복습입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시작해야 되는 복습. 그런데 복습은 한두 번 한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습관화될 만큼 반복해 주어야 복습이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복습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가? 다시 한번 강성태 선생님을 만나볼게요. 이 학교 수업을 제가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 공신들이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거는 실제 제가 했던 방법이기도 하고 공신 멤버들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많이 이제 학교 수업을 공부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단 수업이 있겠죠. 학교 수업이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뭘 하냐면은 필기를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과목 1교시, 2교시 이 과목별로 노트가 따로 있지 않고 한 권에 다 적었어요. 그리고 최대한 뭐 글씨 예쁘게 이런 거 없고요. 선생님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하면서 글씨는 뭐 엉망이었어요. 최대한 많이 받아 적으면서 이 필기에만 집중을 하면은 이해하는 데 너무 이제 시간 뺏기게 되거든요. 필기를 정말 어떻게 보면 빡세게 했습니다. 저는 거의 선생님 말씀 다 받아 적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은 쉬는 시간 줄여서 적을게요. 쉬는 시간에 뭘 했냐면은 이 필기한 거를 저 같은 경우는 밑줄 쳐가면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민서 선생님께서 5분 복습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실제로 해보면 이 필기했던 거 방금 전에 들었던 겁니다. 다시 이렇게 밑줄 그면서 다시 한번 보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정말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뭐 화장실 가고 매점 갔다 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그날 자습 시간이 있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야자 시간이 있고요. 보통 이제 자습 시간. 이때 뭘 하냐면요. 이 필기했던 거를 그냥 한 권에 놔두는 게 아니고요. 과목별로 따로 노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정리해서 깔끔하게 다시 시험 기간에 볼 때 쏙쏙 들어오게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그냥 정리 이게 아니고요. 이거 자체가 복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적을 때는 단순히 복사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보고 뺏기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조금씩 끊어서 머릿속에 넣고 안 보고 적는 거예요. 안 보고. 그럼 그 효과가 3배, 4배 훨씬 더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전에 네, 자기 전에 뭘 하냐면은 이 필기했던 한 권의 노트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이걸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보는데 이때 가지고 가서 자기 전에 한번 오늘 뭐 공부했는지 쓱 훑어봅니다. 실제로 그날 하루 동안 수업 들은 내용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얼마 걸리지 않거든요. 이때 자기 전에 한번 훑어보고요. 그걸 잠들어요. 던져놓고 잡니다. 그러고 잘 자고 나서 아침이 밝아오죠. 네. 또 봐요? 아침이 되면은 그쵸, 저기 처박혀 있을 거 아니에요. 던져놓은 거 가지고 와서 한번 아침 뭐 밥 먹으면서 슬쩍 봅니다. 한 번 더 보는 거죠. 자, 저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과학적으로 자기 전에 봤던 거, 잠자기 전이 가장 머릿속에 많이 남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아침에 한 번 더 봐주면은 확실히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아주 깔끔한 마무리 되죠. 자,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요. 이제 주말이 오잖아요. 네. 주말이 오면 수업도 없고 시간이 좀 됩니다. 그때 뭘 하냐면은 매일매일 이렇게 복습했던 거를 전체적으로 봅니다. 이게 수업 하나하나가 어떤 그 단계가 있거든요.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차를 한번 싹 적어보고요. 목차만 보고 그 내용을 내가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근데 못 적는 건 채워넣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주말에 이제 적을 데가 없어서 네. 주말에 한번 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 빡세게 공부해야 되는 시기 오죠. 그렇죠. 시험 기간입니다. 네. 근데 이 정도로 해놓으면 사실상 시험 기간의 주요 과목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평상시에 해놨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금 몇 번만, 한 7번 정도 되죠. 네. 7번을 보잖아요. 제가 장담컨대 학교 시험에서 90점 이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네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이대로 하시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이걸 보시면은 복습하는 걸 습관화시키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보시면 수업 시간에 듣고 쉬는 시간 종치만 하면 되고요. 자습 시간 시작하면 보면 되고 자기 전에 보고 습관화하기가 너무나 편합니다. 이대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각자 학생들 여건에 맞춰서 이런 어떤 복습하는 것 자체를 습관화시키는 겁니다. 네. 이게 정말 엄청난 정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복습을 습관화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초콜릿 먹고 싶은 사람 손 들어요.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여기로 올라오십시오. 올라와서 지금 들었던 거 그대로 설명해 주면 돼요. 알았죠? 지금 들었던 거 그대로 설명 한 번만 해줘요. 지금 들은 거.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생각나는 만큼만 한번 적어봐요. 예, 지금 막 얘기했던 거. 수업 시간부터 설명해주면서 선생님이 되어보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가르치는 거 굉장히 좋은 공부법이라고 그랬죠? 예. 우선 수업 시간에 듣고요. 예. 듣기만 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아니요? 뭐 할 거예요? 막 필기요. 오케이, 필기하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 쉬는 시간에. 5분 동안 보내요. 예. 그냥 보기만 해요? 보면서 뭐 하나 했던 것 같은데. 밑줄. 오케이, 밑줄 그으면서 중요한 거 밑줄 그으면서 한번 바꿨어요. 그리고 그리고 야자 시간에 야자 시간에 이거를 필기할 거를요. 과목별로 정리해요. 과목별로 정리해요. 네. 그리고 아침에 잠자기 전에 보고요. 네. 밤에 보고 아침에 봐요. 네, 아침에 한 문제 보고 또 있어요? 끝이에요. 이거요? 주말. 주말? 시험? 네. 시험 그때 봐요. 주말에도 한 번 더 보죠, 그죠? 주말에도 목차를 통해서 한 번 더 보고 시험 때도 한 번 더 보고요. 잘했어요. 자, 3개 줄게요. 나 더 잘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네, 나오십시오. 와서 가르쳐 주세요. 네. 선생님에 대해서 가르치십시오. 지금 강의 들었던 것처럼. 학생들입니다. 수업을 들어요. 근데 필기를 하는데요. 날려줬어요. 그러니까 뒤에를 집중으로요. 그 다음에요. 이제 쉬는 시간에요. 이건 한 공책에 다 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요. 밑줄을 그으면서 한 번 더 읽어요. 그러고요. 그 다음에요. 야자 시간에요. 야자 시간이요. 뭐지? 제 자습 시간이에요. 이때요. 그 뭐죠? 과목별로요. 그 각자 공책에 다시 또 필기를 해요. 그러면요. 밤인데요. 밤 자기 전에요. 자전요. 그때는요. 이거를 읽어요. 쓰세요. 그 다음에요. 얘도요. 아침에요. 밥 먹으면서요. 또 슬쩍 봐요. 그래요. 그 다음에요. 주말에요. 이거를요. 뭐지 목차별로요.
해서 모르는 거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요. 시험 기간에요. 잘해요. 아, 박수 한번 주십시오. 거의 정말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복귀를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일부러 나와서 써보라고 했냐 하면 아까 받아먹기랑 똑같은 과정인 거 느끼셨어요? 같이 들었지만 분명히 똑같이 들었는데 더 많이 기억한 학생도 있고 더 적게 기억한 학생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도 못 쓰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이 중에. 그죠? 근데 가르쳐보니까 느껴지는 거 있죠? 막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가다가 뭐였지? 막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막혔을 때 힌트? 누가 얘기해주면 듣고 이거였지 할 수도 있고요. 책 보고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히지 않도록 만드는 공부. 사실은 시험 공부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출력 연습이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꺼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꺼내보는 방법 중에 문제집 푸는 방법도 있지만 써보는 방법, 가르치는 방법 정말 좋아요. 이거 하면요 평생 안 까먹어요. 하면서 내가 그때 정말 창피를 당했다면 창피 당한 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해요. 그게 더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쳐보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써먹으시고요. 특별히 복습에 대해서 주기적 복습을 얘기합니다. 수업 시간 뭐 하라고 했죠? 다 같이 정리해 봅시다. 필기를 하는데 정말 빡세게 적는다고 그랬어요. 노트 한 권에다가 다 적어요. 한 권에다가 과목명 적고 다 적는 겁니다. 그날 하루의 공부 내용이 한 권의 노트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끝나자마자 그냥 나가노는 게 아니고 밑줄 그어가면서 핵심 체크해가면서 한 번 더 읽어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긴 시간 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5분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야자 시간 됐을 때 자습 시간에 이제는 과목별 노트를 만듭니다. 왜 과목별 노트를 만드느냐? 뭘 대비하는 거죠? 시험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냥 복습하는 거야 한 권 노트 보면 되지만 시험은 과목별로 보는 거니까 그렇게 시험 기간에 이 한 권 노트 가지고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한 권의 노트를 과목별로 나누어서 시험 공부를 위해서 정리하는데 깔끔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막 여기 처음 했을 때는 정말 아까 날려서 개발 세 번로 막 써놨단 말이에요. 걔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책이랑 노트랑 이제 뭐 프린트물 확인해 가면서 정리해 놓는 작업을 자습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처음에 기록했던 수업생에서 놓았던 한 권의 노트를 다시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던져 놓았다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제 본 걸 한 번 더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공부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잠자는 동안 뇌가 하는 일이 있어요. 잠자는 동안 뇌가 뭐 하냐 하면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정리해요. 잠자면서요 뇌가 버릴 건 버리고 기억할 건 기억하는 작업, 그러니까 서류 정리를 해요. 머릿속에서. 그런데 가장 먼저 정리하는 항목이 뭐냐 하면 잠자기 전에 했던 거예요. 잠자기 전에 내가 봐준 거를 가장 먼저 탁 입력시켜놔요. 그러면 잠자기 전에 봐준 거를 아침에 한 번 더 봐주면 어젯밤에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봐주는 거예요. 생생하게 기억날 뿐 아니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어젯밤에 본 거 한 번 더 봐주고요. 주말에 전 과목을 누적 복습하는데 목차를 보면서 얼마나 쓸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 꺼내보는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 과목 누적 복습을 해주고 시험 기간 됐을 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봐주면 몇 번 본 거예요 지금까지? 7번 정도를 본 겁니다. 평소에 공부를 시작해서 시험 기간까지 7번 정도를 반복해서 보면 90점 이상 못 맞는 게 바보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평균 90 이상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문제는 평소에 이런 공부를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하십시오. 시험 기간까지 1주든 2주든 남은 기간 동안 수업 듣자마자 바로 복습하시고 야자 시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반복하는 걸 지금부터 해놓으면요 이번 시험에 뭔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특별히 수업 시간에 잘 받아 먹으세요. 적극적으로 들으세요. 수업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만 내 것으로 받아 먹어도요 이번 시험에 평균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습과 수업, 복습 이 세 가지가 주는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아까 처음 보여줬던 강기훈 학생을 통해서 예습, 수업, 복습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학생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다. 같은 시간 동안 공부에 얼마나 많은 것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한 문제. 기훈군은 예습 복습이 자신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제가 예습 복습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수업 시간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수업 시간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니까 선생님이 저를 많이 바라보시고 저도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통해 이렇게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 그러다 보니까 또 성적이 오르게 되고 단지 예습 복습만 했을 뿐인데 저한테 일어난 변화가 굉장히 크죠. 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저희는 수업 시간 딴짓도 했고요, 잠도 잤고요, 정말 제대로 집중 못했는데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태도가 달라지니까 선생님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1:1 수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선생님 보고 있으면 선생님 나를 보게 되고요. 나를 보게 되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선생님이 수업의 진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면 뭐예요? 넘어가요. 고개를 갸우뚱하면 다시 설명해요. 더 자세히 예를 들어가면서 1:1 수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적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예습, 수업, 복습 이 세 가지만 철저히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진짜 고액 과외를 안 받아도 그것만으로도 성적의 변화를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대답한 사람들 꼭 하십시오. 잠시 휴식하고 이제 영어 공부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나눠줄게 프린트물이 있는데 혹시 받았나요? 요거 한 장씩 받으시고요. 작년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풀만하신가 한번 풀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예, 휴식하면서 어떤 문제 나왔었나. 올해 거는 좀 쉬웠어요. 작년은 조금 어려웠어요. 예, 어떤 문제 나왔었나 한번 훑어보십시오. 예,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집에 언니를 걸리기 싫어. 뭔가 때문에 발견하면 더 되게 비싸다. 자, 잘 쉬었죠? 다 들어왔나요? 방금 나갔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답 몇 번? 2번. 오. 네, 맞았어요. 2번 맞았어요. 잘하네. 자, 영어 공부법 얘기를 할 거예요. 영어를 좀 하는 친구들도 있고 포기한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만점까지 갈 수 있는 방법, 그걸 함께 아울러서 영어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3단계로 진행되고요. 첫 번째는 단어 외우는 거 한 번 더 정리해주고, 두 번째는 내신 공부 잘하는 법, 세 번째는 수능 공부 준비하는 것, 어떻게 하면 좋을지 3단계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건 단어 암기하는 방법인데요. 예전에 제가 암기법 하면서 좌뇌식, 우뇌식 암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좌뇌식 암기법은 뭐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반복해 주는 겁니다. 우뇌식 암기는요, 상상력과 이미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나 혹은 영상, 이미지,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가지고 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우뇌학습법인데, 두 가지를 따로 별개로 공부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요, 암기를 우뇌식으로 암기하고 걔를 주기적으로 반복해주는 방법을 쓰면 가장 효과적으로 단어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좌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제가 추천해드린 게 몇 가지 있었죠. 두 가지 학습 도구. 뭐라고 하라고 했죠? 암기 카드 활용하고요. 또 하나? 포스트잇. 붙여놓고 여러 번 보는 방법 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일단은 뭐 여러 개 볼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꼭 맞는 한 권의 단어장을 먼저 책을 선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한 권을 정말 열심히 반복해서 보십시오. 딴 거 볼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내가 정한 그 한 권을 반복해서 볼 계획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거, 구분과 반복의 원리. 아는 것 모르는 것 구분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카드가 그걸 아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죠. 카드를 구분하고 모르는 거 반복해주면 되고요. 목사님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암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습장을 세로로 놓지 않고 가로로 펴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이런 거 하는 친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단어를 적어요. 뭐 스쿨, 이거 뭐 티처 이렇게 적습니다. 단어를 쭉 적은 다음에 줄을 그어요. 그리고 우리말 뜻을 적었습니다. 학교, 선생님 적고요. 줄을 또 한 번 그었어요. 그리고는 얘를 가려요. 얘를 가리고 적으면 생각나는 것도 있고 생각 안 나는 것도 있겠죠. 적어요. 다 적은 다음에 확인해요. 여기 보고 아 이걸 못 적었구나.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줄을 또 그어요. 얘를 가립니다. 뜻을 적어보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 있고 안 나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안 나는 거 적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볼펜 같은 걸로 다시 줄을 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얘를 보고 뭘 적어요? 영어를 적어요. 그러니까 깜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연습장 한 장을 넓게 쓰면서 뭐 하냐 하면 한 번 한 번 설교할 때마다 구분, 반복, 암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면요, 종이 한 장이 다 채워졌을 때 거의 여기 있는 단어가 15개, 20개가 거의 외워져요. 근데 끝까지 안 외워진 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제일 위에 안 외워진 거 2놈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도 밑에 적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장을 계속 구분 반복하는 방법으로 목사님은 중고등학교 단어를 암기했었거든요. 이것도 또 하나의 구분 암기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법 쓰든지 간에 영어를 단어를 암기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구분 반복이라는 원리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반복하라. 1730의 원리. 1이 뭐예요? 하루 뒤에 한 번 더 봐주고, 7은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봐주고, 상봉은 한 달 뒤에 한 번 더 봐주고. 주기적으로 봐주면 암호글만 할 때 봐주는 거니까 그게 평생 내 것이 되는 장기 기억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뇌를 활용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반복해 주는 것이다. 그냥 반복이 아니고 구분 반복이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반복해서 알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운의 활용 암기법은 첫 번째가 연상 암기법입니다. 이미지, 스토리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여러 사람들이 이 방법을 썼는데 그 중에 샘플로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보면 이제 단어를 무작정 그냥 보고 외우거나 아니면 단어 뜻 이렇게 써서 외우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단어랑 뜻을 봤을 때 그 사이에서 뭔가 단어랑 뜻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연상을 해봐요. 지금은 암기의 달인이 됐지만 여슬령 역시 영어 단어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그녀의 단어 암기법은 종이에 빽빽이 글씨를 쓰면서 외우는 식이었다. 제가 한번 영어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단어를 많이 외워야지 오를 것 같은데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서 억지로 붙잡고 앉아있어도 급박하니까 압박감 그런 것 때문에 더 안 외워지고 그래서 더 힘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집중이 되지 않으니 쓸데없이 허비하는 시간도 많아졌다. 그러던 중 우연히 중학교 시절 성적표를 보게 됐다. 진짜 열심히 했다. 진짜 치열하겠는데. 치열해? 인텐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꽉 막혀있던 길이 갑자기 뚫린 듯한 기분이었다. 아무리 많이 써봐도 외워지지 않던 단어. 그런데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자신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치열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연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새로운 공부법을 찾은 여슬량은 곧바로 적용해보기로 했다. 그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쓰면서 외웠던 것과는 달리 단어의 뜻과 관련된 것을 연상해보기로 했는데,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연상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을 연상해야 할까 고민하던 여슬량. 곰곰이 생각해보니 예전에 인터넷에서 봤던 재밌는 사진 하나가 생각났다. 이게 뭐지? 콧물 잤다. 색다르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과자 사진이었다. 독특한 과자를 봤던 기억을 떠올리며 단어의 뜻을 연상한 여슬량. 연상 암기법의 포인트를 찾은 것이다. 처음에는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는데 내가 경험한 거나 내가 본 거 그런 걸로 연상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걸로 연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자신의 경험 속에서 단어의 뜻과 관련된 상황들을 찾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내가 듣고 보고 공부했던 모든 일들이 단어의 뜻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연상은 더욱 빨라졌다. 글씨를 쓰면서 외우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재밌고 능동적인 단어 암기법이었다. 문제로 쓰면 아무래도 지루하고 너는 외워라. 나는 그냥 뭔가 방관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능동적으로 단어를 외울 때는 진짜 이 단어를 외우려고 내 자신이 공부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단어 암기의 달인들은요, 철자 하나하나를 외우지 않아요. 그 단어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가지고 외웁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이 학생이 단어 암기의 획기적인 정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이루었던 게 뭐냐면 인텐스라는 단어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인텐스 치열한 계속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중학교 성적표를 본 거죠. 그러면서 아 그때 참 치열하게 공부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 뭐뭐 안 해줘. 10 그러니까 10대 시절에 내가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어 라고 해서 여기에 뭔가 하나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중학교 때. 그러면서 이 단어의 의미를 부여해서 외우니까 깜지를 만들어 외울 때는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게 오래 했지만 안 외워지던 단어들이 이런 작업들을 거치면서 쉽게 재미있게 기억되고 오래 기억되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단어 외울 때 단어를 쓰고 고민을 해요. 생각을 해요. 연결고리를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요 얘는 뉴런이라고 불리죠. 얘가 가지를 막 뻗어요. 가지를 막 뻗어서 뭐 하느냐 하면 누군가 손을 잡아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열심히 가지를 쫙 뻗었는데 내 머릿속에 잡아주는 놈이 아무도 없어요. 얘는 소멸돼 버립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정보가 손을 뻗었는데 누군가가 잡아줘요. 얘를 붙잡아줘요. 그러니까 이미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가 알고 있는 무언가가 얘를 붙잡아줘요. 그러면 얘는 끌려 들어와서 내게 됩니다. 인텐시얼한 아무리 외워도 얘를 안 붙잡아주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때 10대 시절에 내가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던 기억이 얘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평생 기억하는 내게 되는 겁니다. 연상은 그래서 남이 시켜주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좋아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것과 이 단어를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연상하는 방법, 스토리를 활용하는 방법,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오해를 활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어원 그리고 적두어 전미어를 활용한 암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단어 몇 개만 같이 좀 볼게요. 혹시 for라고 하는 적두어가 뭐뭐 앞에 뭐 미리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랑 결합된 단어 몇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forehead 뭘까요? 이마예요. 근데 이마라는 게 얘 두 개가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머리 앞에 있는 거니까 이마가 되는 거죠. foretell은 뭘까요? 예언하다. 미리 말하는 거니까 예언하는 거죠. 하나만 더 할게요. forecast는 뭐예요? 일기예보하는 거죠. 예보하다. 그러니까 캐스트는 던지는 거잖아요. 미리 툭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보해 주는 거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들을 가만히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샘플로 3개만 보여줬지만 영어 단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뭐 라틴어나 혹은 다른 어원, 헬라어 같은 것에서 나와서 의미 부여된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적두어 전미어들만 잘 정리해 놓아도 그러면 단어를 볼 때 forehead를 F-O-R-E-H-E-Ad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적두어 for와 뒤에 head로 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 이런 능력이 여러분 손에 들어가 있으면 생전 처음 보는 단어도 유추할 수 있겠죠. 아 이게 얘는 이런 의미니까 이런 뜻이겠구나. 때려 맞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휘력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스펠링 대회 1위한 친구 김현수라는 학생인데 이 친구가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토종 실력파인 현수는 국내외 영어 대회에서도 이미 30여 회 외국에 나가서 나가고 보는 있습니다. 친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단어를 외우는 것일까요? 단어의 철자를 외운다. 이런 식으로 그 단어들 이렇게 그 어프로치를 하면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단어는 이미 그 순간에 단어가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암기해야 될 어떤 코드 같은 건데 숫자 배열이나 글자 배열밖에 더 안 돼요. 현수의 영어 단어 암기 비결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현수가 4살 때부터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영상과 원서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쌓은 영어 실력으로 현수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앞뒤 문맥을 통해 단어의 뜻을 짐작합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면 영어 전자사전을 이용해 단어를 찾기도 하는데 주목할 점은 단어의 어원을 꼭 찾아본다는 것입니다.
적은 다음 자신의 단어장에 기록하는 겁니다. 어원별로 분류해놓은 챔피언의 단어장에는 약 2000여 개의 어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의미 없는 하나하나의 철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진 어원 덩어리로 나누어 정리하는 겁니다. 현수는 어원에 익숙해지면서 처음 보는 단어도 어렵지 않게 철자와 뜻을 짐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철자 하나하나를 외우는 게 아니래요. 의미 덩어리로 외우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 덩어리가 머릿속에 이 덩어리 만들어지니까요.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고 의미 부여를 해서 외우는 거죠.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셀폰이라는 건 방과 소리가 들어가 있는 방이니까 아, 이게 휴대폰이겠구나.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단어를 쉽게 외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단어를 외우는데 단어에서 뜻으로 가는 과정에 뭔가 한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이 단어를 어떻게 이 뜻으로 내가 이해를 시킬 것인가, 그걸 하기 위한 전략 세우는 과정에서 연상이나 어원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반복하면 단순 암기밖에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해줄 때 이 작업이 준 효과가 뭐냐 하면 그 단어를 쉽게 내 머릿속에 넣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부호화, 인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자, 부호화의 정의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 그 정보를 유의미하게 만들어 장기 기억하는 과정. 뭐라고 했죠? 부호화란? 그 앞에 시작하는 말이 감각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집중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시작.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 그 정보를 유의미하게 만들어 장기 기억하는 과정. 다시 한 번 시작.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 공부를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그 강성태 군이 그런 말 했죠. 옮겨 적을 때 독사기가 되지 말고 끊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머릿속에 들은 걸 적고 또 집어넣고 적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복습이라고 했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그냥 읽고 처음에 읽고 나서 목사님이 해보세요. 못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읽었거든요. 두 번째 다시 보여주고 읽으세요는 달라졌어요. 집중했죠. 왜냐하면 다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니까 안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실 거예요. 아, 공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무작정 읽어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저거를 내가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지금 시험 공부할 때요,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내가 지금 푸는 이 문제가 이번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문제 풀면서 내가 지금 외우는 이 개념이 이번 시험에 분명히 나온다. 대충 푸실래요? 대충 외우실래요? 아니겠죠. 분명히 나온다는 생각 가지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안 틀리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평소에 시험 공부할 때 그만 먹어요? 안 먹어요? 거의 안 먹어요. 그냥 진도 빼기에 바쁘죠. 한 문제를 풀더라도요, 이거 정말 시험에 나온다는 생각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시험에 나왔을 때 대박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시험 볼 때 뭐가 되냐 하면 이거 봤던 건데 이게 뭐였지? 생각이 안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 공부할 때 꺼내보기 위한 공부를 하십시오.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십시오. 지금 한 것처럼 그냥 읽고 넘기지 말고 다시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어제 목사님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전도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같이 교사하는 분 중에 연세대 영문과 다니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 친구한테 자기가 참 부끄럽지만 영어를 배우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나 영어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다음 주에 성문 종합 용어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문 종합 용어를 가지고 갔어요.
그 앞에서 지문 하나를 읽어보라고 얘기해요. 읽어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라고. 그래서 읽었대요. 읽자마자 책을 덮으라고 그래요. 읽은 거 얘기해보라고. 한마디도 못했대요. 근데 깨달은 게 있었대요. 공부가 이거구나. 이게 공부구나. 굉장히 강한 인상으로 남았대요. 아무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갔는데 그게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읽었다고 공부가 아니에요. 문제를 풀었다고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많이 푸는데요. 문제를 풀고 나서 한번 공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부가 뭘까요? 공부란 뭔가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공부겠죠. 자, 그러면 문제집을 사서 풀었어요. 채점하기 전이에요. 공부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아직 공부 안 한 거죠. 머릿속에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 푼 다음에 채점을 했습니다. 진짜 억수로 많이 풀렸어요. 공부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죠? 단지 내가 틀린 거 맞는 것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틀린 거 확인해서 아 이렇게 틀렸구나 물어보고 답보고 체크했어요. 공부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예,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봐줬다고 내게 됐나요? 아니죠. 공신들과 일반 학생들의 공부법을 비교해 보니까 문제집 푸는데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보통 학생들은요 끝까지 풀기도 힘들어요. 근데 문제집 한 번 끝까지 다 풀잖아요. 너무 신나. 다 풀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하죠? 그 문제집을 네, 버려요. 팔아버리기도 하고요. 불태우기도 해요. 근데 공신들은 안 그래요. 문제집을 다 풀면 그때부터 진짜 공부의 시작이에요. 틀린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씹어먹을 만큼 반복을 해요. 그 문제집 한 권. 그 작업을 한 친구가 공신이고요. 그 작업을 하지 않은 친구가 일반 학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도 내 걸로 만드는 거,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게 핵심이지 진도 빼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도 빼는 공부하지 마십시오. 성취도를 높이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 부호화 과정입니다. 머릿속에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유의미화시키는 과정, 의미 부여하는 과정. 그래서 무작정 암기가 아니라 의미 있는 걸로 암기할 때 단어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화를 할 때 어떤 변화가 뇌에서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유입된 정보를 부호화하면 여러분의 왼쪽 뇌입니다. 아래 위치한 전전두엽이라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시작으로 활성화되는 좌측 전전두엽, 양측 두정엽, 해마광해가 차례로 활성화된다. 이렇게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되면 신경세포의 자극이 많아져 시냅스와 뉴런의 숲이 촘촘해지면서 잘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뻗어나가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들어와서 막 뻗어요. 붙잡아주면 내 거예요. 아무도 안 잡아주면 끈떨어진 면처럼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많이 들이고 돈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많이 들였어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공부는 진짜 망하려고 하는 공부고요. 의미 없는 공부예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유의미화시키는 부호화 과정을 여러분 꼭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습합시다. 일단 단어 암기법 정리합니다. 첫 번째, 몇 권? 한 권의 단어책을 선택해서 꾸준히 반복하십시오. 무슨 원리? 네, 구분과 반복의 원리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음에 물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가지 키워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구분, 반복, 이해, 암기. 학습법의 핵심입니다. 주기, 어떤 주기 있었죠? 1730의 주기를 잊지 마시고요. 또 뇌에 정말 여러 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작업? 부호화 작업, 부호화 과정을 거쳐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단어 암기, 이제 좀 힌트를 잡으셨나요? 오케이. 그럼 이제 내신 공부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신 공부를 정말 잘해서 내신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최고의 공부법은 교과서를 암기하는 겁니다.
교과서를 암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과서를 암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예습부터 시작해야죠. 예습하면서 교과서를 쭉 읽어보면서 모르는 단어 체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작업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냥 수업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늘 수업 진도 나갈 부분의 내용을 미리 읽어보고 모르는 단어 체크하고 해석도 한번 해보고 들어가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수업 받으면서 정말 집중해서 수업 듣고 열심히 필기 남기고요. 그리고 수업 끝나자마자 복습을 시작하는데 필기한 내용 정리해 놓고요. 문법적인 거 체크하고요. 그리고 단어 암기 해야죠. 카드 만들어서 암기하고요. 이때부터 반복해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이미 내용 파악했으니까 반복해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입에 익을 때까지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내 목소리로 mp3에 녹음합니다. 요즘은 휴대폰에도 녹음 기능이 많이 있죠. 녹음합니다. 목사님은요, 설교를 학생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니까 원고 없는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요, 매주 설교 원고를 이제 준비해서 원고를 읽어요. 그리고 녹음합니다. 제 휴대폰에 지금까지는 모든 설교 녹음이 다 되어 있어요. 설교하기 전에 혼자 녹음합니다. 그리고 얘를 매일매일 들어요. 매일매일 들어요. 내가 녹음한 걸 내가 매일매일 들으니까 순서가 그리고 해야 될 멘트가 머릿속에 입력이 되더라고요. 원고 안 보고 설교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어 공부할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정리하고 읽어서 익숙해지면 녹음해서 내 목소리 들으면서 다시 한번 봐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영어 공부를 mp3에 녹음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제가 영어 공부하는 저만의 노하우예요. 햇님양의 mp3에는 유행가 대신 영어 내신 1등급의 비법이 들어있다. 시끄러운 쉬는 시간에도 햇님양은 자리를 뜨지 않고 영어 공부 삼매경에 빠져있다. 햇님양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손에서 영어 책을 놓지 않는다. 본문을 읽고 또 읽는 것, 이것이 바로 영어 본문을 통째로 외우기 위한 첫 번째 단계다. Then rice was perhaps the most famous crown. 본문을 막힘없이 읽을 정도가 되면 교과서 mp3를 들고 햇님양이 향하는 곳은 아무도 없는 교실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본문의 내용을 읽고 또 읽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햇님양은 mp3에 영어 본문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녹음한 본문을 반복해서 듣는 것, 이것이 영어 본문을 통째로 외우는 두 번째 단계이다.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을 하면 듣기도 더 쉬워도 나 자신에게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었다. 녹음하면서 중요한 거를 같이 녹음하는 거예요. 문법적인 단어까지. 대절, 다음은 형용사에서 입사하다, 유형기문. And about 20 years after Taylor Haytime, 원어민의 녹음되는 것을 듣는 경우에 아무래도 좀 유연하게 읽다 보니까 단어에서 이렇게 빠지는 부분 혹은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더라고요. 근데 비원어민인 제가 읽다 보면 아무래도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단어의 작은 부분도 안 놓치고 다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었어요. 녹음한 본문을 밤낮 없이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장을 외울 수 있었다. 햇님양이 가장 자신 있었던 영어 시험 시간. 시험지를 보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영어 본문 읽는 소리. 마치 본문을 들으며 문제를 푸는 듯한 느낌이었다. 항상 정답이 보였다. 내신 본문을 외우니까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그것도 통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전에 암기되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영어 문장 자체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고 또 그동안 잘 몰랐던 문법 사항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수능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낯선 지문 혹은 긴 문장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잘 풀 수 있었어요. 예, 녹음의 효과입니다. 내 목소리로 녹음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시험 볼 때 마치 누가 읽어주는 걸 들으면서 시험 보는 기분이더라는 거죠. 내신은 교과서에서 나와요? 밖에서 나와요? 교과서에서 나오죠. 교과서 본문을 완전히 외우면 거의 틀릴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짚어주는 중요한 문법사항을 체크하고요.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신 시험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 해서 60점, 70점 또는 40점, 50점 맞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열심히 읽고요. 녹음하고요. 반복해 듣고요. 완벽하게 암기할 정도로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내신 준비는 없습니다. 수능으로 넘어갈게요. 수능 공부 어떻게 준비할 건가? 일단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바로 이거예요. 뭐를 분석해라? 기출문제를 분석해라. 왜 기출문제를 분석해야 할까요? 자, 일단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수능 출제위원들이 수능 출제를 위해서 이제 모이잖아요. 그리고 합숙합니다. 감금당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참고서 문제집을 다 사들고 들어갑니다. 왜 가져간다고요? 문제 내려고 가져가죠, 물론. 근데 왜 문제를 내는데 걔를 다 가져갈까요? 그걸 참고해서 문제를 내려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 나오는 문제를 안 내려고.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 문제집에 겹치는 문제 한 문제도 안 내려고. 좀 이상하죠? 겹치는 문제를 내지 않기 위해서, 단 한 문제도 적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참고서 문제집을 다 들고 들어가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여러분, 수능이 뭐죠?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수학 능력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 학생이 과연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묻는 시험입니다.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고요.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지문과 문제를 만났을 때 얘를 해석할 능력이 있느냐, 얘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느냐를 확인하는 시험이 대학 수학능력평가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미리 풀어보고 암기해서 답을 찍는 문제가 아니고요. 생전 처음 보는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한 문제도 겹치게 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출제위원이 자주 바뀔까요? 거의 그 사람이 나갈까요? 거의 해마다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 수준의 사람들이 나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문제 낼 때 나름대로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선호하는 거. 이 사람들의 어떤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가진 시험을 낼 때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힌트가 담긴 게 뭘까요? 기출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오는 어떤 문제집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능 맞춤형 공부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수능 맞춤형 공부가 뭐냐 하면 수능을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시험을 대비했을 때 효과가 뭐냐 하면요, 문제가 설령 다른 집은 나오더라도 유형을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미리 내가 파악했기 때문에 시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능 준비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 하면, 일단은 듣기와 독해로 둘로 나누어지죠. 여러분 때는 달라집니다. 지금은 듣기 17문제 나오지만 여러분 수능 볼 때 듣기 몇 문제 나올까요? 25문제 나옵니다. 50문제 중에 반이 듣기고요, 반이 독해예요. 듣기 비중이 높아집니다. 지금 여러분 듣기 게을리하면 안 돼요. 듣기 비중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떻게 준비할까? 듣기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요, 이 사이트를 기억하십시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www.kick.re.kr에 접속하시고요.
여기 들어가면 대학 수학능력평가시험이라고 하는 배너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면요, 지금까지 수학능력평가시험에 냈던 모든 문제와 그리고 평가원에서 냈던 모든 모의고사 문제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얘를 뭐 해야 될까요? 다운 받으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물론 돈 주고 살 수도 있겠지만 공짜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공짜로 제공해 줍니다. 누구나 받아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출제했던 모든 기출문제가 모의고사 문제와 함께 다 올라와 있어요. 다운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단 듣기 평가를 하는 거니까 문제와 mp3 파일을 다운 받고요. 실전 문제 시험이다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능력을 묻는 시험이니까 여러분도 풀 수 있어요. 여러분도 풀 수 있어요. 수능이 꼭 고3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풀 수 있어요. 능력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전 느낌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끝내지 말고요. 문제 푸는 게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받아쓰기 해보는 거예요. 영어로 받아 적어보든지 우리말로 적어보든지 하면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딕테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보면서 해석한 거 보면서 내가 한 것과 비교해 보는 거죠. 내가 안 들렸다면 왜 안 들렸을까? 단어가 어려운 걸까? 아니면 내가 그 단어를 못 들은 걸까? 확인하는 겁니다.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훈련이 지금부터 되어지면 수능 볼 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번 2012년 수능 모의고사 1번 문제 한번 해보실래요? 이번 2012년 얼마 전에 봤던 모의고사 1번 문제를 여러분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1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구입할 가방을 고르시오. Hello, how can I help you? I'm looking for a suitcase for my trip. Okay, if you have lots of things to carry, I recommend the one with wheels. You're right. The one with wheels would be more convenient. Well then, we have two designs, one with stripes and the other in the checkered pattern. The striped one looks too plain. I like the checkered one. Good. This model comes with pockets. It's very useful to carry small things. I agree. It looks really useful. Which do you prefer, one pocket or two pockets? Well, two pockets would be better. Then, is this the suitcase you want? That's right. I'll take it. 답 몇 번 같아요? 대단해요. 맞추셨어요. 쉽죠? 이번 시험이 좀 쉬웠어요. 근데 다 들렸나요? 간혹 안 들린 게 있나요? 예, 간혹 안 들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 평가 시험 본 다음에 스크립트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단어들이 쓰여 있나? 여러분 어려운 단어 있나 한번 보십시오. 있어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단어가 굉장히 쉬운 단어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가 내기에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안 보고요, 받아 적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크립트랑 비교해 보면 너무 쉬운 단어인데 내가 안 들리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못 듣는구나. 확인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얘를 반복하면 들리겠죠. 이거 봐서 모르겠다. 그러면 한글로 된 것도 있어요. 해석해놓은 거 보면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석되는 걸 내가 몰랐구나.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전부 다 아까 보여줬던 평가원에서 다운받아서 가져온 겁니다. 다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게. 이걸 여러분 그냥 정보를 몰라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손해보는 거죠. 공짜로 제공해주는 건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집에 가자마자 접속하셔서 다운받아서 한번 보십시오.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외울 정도로 반복해서 듣는 작업을 꾸준히 해놓는다면 날마다, 지금부터 날마다 여러분들이 몇 문장씩이라도 꾸준히 해놓는다면 정말 수능시험 당일에는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건 단어나 어떤 그 진행 순서가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귀로 여러분들이 우리말을 듣는 듯한 착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해놓으신다는 말이죠. 듣기에 대한 준비를 꼭 하시고요. 두 번째, 어법 독해 문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법 독해도 기출문제를 다운받는 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기출문제 다운받고요. 많이는 풀기 힘들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지문이 길어요. 긴 지문을 하루에 다 하겠다, 이건 진짜 무리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본다면 2문제 정도, 아니면 1문제 정도.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거는요, 목사님 학교에 있는 아이들과 공부하려고 만든 거예요. 1문제씩 하루에 풀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여러분에게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1문제나 2문제를 내 힘으로 풀어봅니다. 아무것도 보지 말고 실제 수능시험 본다 생각하고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풀이한 이후에 단어 암기하고요, 나의 독해 과정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여기 빈칸에 지문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빈칸은 뭘 위한 걸까요? 단어. 내가 몰랐던 단어를 체크하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큰 빈칸은 뭘까요? 독해 과정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해석한 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선생님, 해설 강의 어떻게 구하죠?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EBS를 들어가 보시면 EBS에서 2012년 수학능력시험 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설 강의란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요, 모든 과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얘를요, 영원토록 거기 올려놓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얘는 EBS 홈페이지에 사라집니다. 다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라지기 전에 다운받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팁이에요. 여러분 1학년 때부터 이 작업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고1 학생들이 이걸 안 해요. 그냥 넘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운받아 놓고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가지고 해설 강의를 들으면 가장 좋은 해설 아니겠습니까? EBS 선생님들이 해주는 강의가. 그걸 가지고 해설 강의 들으면서 이거구나, 비교해 보는 거죠. 내가 풀이한 것과 그분들이 풀어주는 것과 그 과정을 반복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본문을 정말 씹어먹는다는 기분으로 반복해서 읽어줍니다. 아까 내신 공부하듯이 반복해서 읽어서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하시라는 거죠. 이게 샘플로 목사님이 보여주려고 가져온 겁니다. 실제로 목사님 학교에서 친구들과 하는 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단어 같은 거 체크해서 여기다 옮겨졌고요. 독해 과정을 밑에 적어놓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매일매일 지금 목사님이랑 4명의 친구가 매일 한 지문씩 공부하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만든 2011년 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린 거고, 여러분 중에 만약에 이걸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요걸 다 만들어 놨어요. 2011년도에 나온 문제는 다 만들어서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목사님이 아까 전도사님 컴퓨터에 제가 옮겨 놨거든요. 필요한 친구들은 받아가셔서 보십시오. 요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일부러 작업을 해서 단어 적고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 가지고 해석해 오면 목사님이